도연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파란색 청소복을 벗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정말 부부 같다며 웃어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놀렸어. 팀장 부인이 걸레질한다고. 계속되는 독설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저는 그저 병원 현장을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언제부터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과연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윤정이에요. 28살 평범해 보이는 여자죠. 하지만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을 소유한 의료재단 회장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아, 진짜 사랑은 돈이나 지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만나봐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취업한 첫 직장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한다는 게 뿌듯했어요. 집도 원룸으로 구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준비해둔 펜트하우스가 있었지만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도연 씨를 만났습니다. 32살이던 그는 중견 제약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원고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도연 씨가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도 정말 진실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도연 씨는 제가 작은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힘들 텐데 대단하시네요 라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제 꿈이나 생각을 들어주시고 항상 격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나면서 저는 도연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제 집안 배경이나 경제적 능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거든요. 가끔 비싼 식당에 가자고 하면 아껴야 해. 우리 둘 다 월급쟁이인데 라며 웃으시곤 했어요. 그런 모습이 더욱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도연 씨가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정아야, 나랑 결혼해 줄래? 많이 못 줄지도 모르지만 평생 너만 사랑할게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확신이 섰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사랑을 주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버지께 도연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자. 결혼 후에도 계속 내 신분을 숨기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널 사랑하는지 아니면 조건을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아보자꾸나. 솔직히 그 조건이 좀 무거웠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면 도연 씨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연 씨에게 제 진짜 집안 사정을 숨기기로 했어요. 결혼식도 작게 하자고 했고 신혼집도 전세로 구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도연 씨는 미안해,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지 못해서라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모든 게 진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요. 결혼 초기 몇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도연 씨는 매일 아침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내 아내가 고생하면 안 되지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다정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면서 우리 정말 부부 같다며 기뻐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임원들과의 만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팀장들의 부인들과 비교하게 되신 것 같았어요. 정아야, 김 팀장 부인은 대기업 다닌다던데. 박 팀장 부인은 원래 집안이 괜찮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혹시 도연 씨가 제 평범한 배경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살림을 하고 도연 씨를 뒷받침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정아, 병원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물론 신부는 계속 숨기고 말이야. 현장 경험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왜 굳이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너도 이 병원을 물려받을 텐데 현장을 모르면 진짜 경영자가 될 수 없어. 환자들의 마음도 직원들의 고충도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단순히 재벌 2세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더욱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도연 씨께는 생활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면 안 됐거든요. 첫 출근 날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평생 누군가가 제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뒷정리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진짜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걸레질하고 쓰레기 치우고 하니까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때가 끼어 있었고 무릎도 자주 아팠어요. 하지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연 씨는 처음에는 제가 일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어요. 고생하지만 우리 가게에도 도움이 되니까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 남편이 이렇게 이해심 깊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정도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 회사에서 임원 승진을 위한 심사가 시작됐거든요.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셨나 봐요. 정아야, 오늘 회사에서 좀 곤란한 일이 있었어. 어느 날 퇴근하신 도연 씨가 어둑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회사 동료가 제 일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연이 부인 요즘 병원에서 청소 일한다면서 힘들겠네라는 식으로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청소일이 왜 곤란한 일이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도연 씨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조금 신경 쓰이는 것 뿐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승진 심사가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 씨의 태도는 더 미묘해졌어요. 제가 청소복을 입고 집을 나갈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곤 했어요. 혹시 회사 사람들이 보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자주 하셨죠. 저는 그런 도연 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자로서 체면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도연 씨 회사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았고 혹시라도 아는 분들을 만날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환자분들의 고충도, 의료진들의 노고도, 그리고 병원 운영의 현실도요. 특히 청소를 하다 보니까 병원의 구석구석을 다 알게 됐어요. 어떤 부서가 바쁘고 어떤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됐죠. 아버지는 가끔 어때? 일이 힘들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힘들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혜택받고 살았는지 깨닫게 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병원을 청소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점점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도연 씨가 제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왠지 불편해 하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제가 일 얘기를 할 때면 주제를 돌리시곤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게 싫으세요? 도연 씨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싫다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일은 할 수 없나 싶어서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사무직이나 좀 더 체면 있는 일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체면 있는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청소하는 일이 체면 없는 일인가요? 환자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도연 씨를 믿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은 일시적인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제 일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연 씨는 그래, 내가 좋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이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남편의 입장도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법이야. 지금 도연 씨의 태도, 변화가 혹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테스트의 시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첫 3개월이 지나갔어요.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열심히 일했고 도연 씨는 승진 심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지만 뭔가 미묘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도연 씨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가진 조건들을 사랑하는 건지 그 답을 알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쪽팔려 죽겠어.
왜 굳이 청소를 해야 하는 거야? 다른 일은 못 구하나? 도연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파란색 청소복을 벗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정말 부부 같다며 웃어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힘든 하루였어요.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많이 들어와서 평소보다 2배나 바쁘게 일했거든요. 수술실 앞 복도를 청소하다가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 덕분에 깨끗하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작은 감사 인사가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도연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해 있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 대신 폭발하듯 화를 내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또 놀렸어? 팀장 부인이 걸레질한다고? 도연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또 회사에서 누군가 제 일에 대해 언급했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생겼거든요. 도연이 승진 후보에 오르면서 다른 동료들의 관심도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도연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처가 됐습니다. 김 차장이 그러더라. 도연아, 요즘 부인분 병원에서 청소 일한다며? 힘들겠네. 우리 와이프들처럼 문화센터라도 다니지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이야. 도연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어요. 점심시간에도 커피 타임에도 계속 누군가는 제 일에 대해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박 팀장 부인은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더라. 최소한 품위는 있잖아. 근데 청소는 정말 다른 건 안 되나?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청소하는 일이 왜 품위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환자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병원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건가요? 당신은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도연은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야. 다른 후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군거리면 도움이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도연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직접적이었어요. 그만둬. 일단 내 승진이 확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만두라고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요? 잠깐만요. 제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기억해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였잖아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점점 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의미? 정아야, 우리가 신혼인데 남편 체면도 생각 좀 해봐.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위축되는지 알아?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아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너를 응원해 줄 거야. 조건이나 체면 때문에 사랑이 변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란다. 다음 날부터 도연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침에 제가 청소복을 챙길 때마다 한숨을 쉬셨고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와도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시곤 했어요. 예전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사라졌죠. 일주일 후 도연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정아야, 진짜로 한 번만 생각해봐. 정리를 하고 싶으면 다른 일을 알아보자.
카페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학원 강사든. 왜 굳이 다른 일을 해야 해요? 지금 일이 좋은데요. 제 대답에 도연은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좋기는 뭐가 좋아? 하루 종일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네, 좋아요. 환자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해 주실 때, 제가 청소한 곳에서 누군가 편안해 하실 때, 정말 뿌듯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아야, 너 혹시 병원에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야, 그냥 너 같은 사람이 왜 굳이 그런 일을 고집하나 싶어서. 너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걸렸어요. 도연이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날 이후로 도연은 아예 제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였죠. 제가 힘들었던 일이나 재미있었던 일을 말해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셨어요. 도연은 회사 일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승진을 위해서 평일에도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에 나가곤 했죠. 저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 병원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맡은 구역에 재활의학과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량이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어요. 더 많은 환자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환자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특히 한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제가 지나갈 때마다 고생 많으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한 할머니께서 재활치료를 마치고 힘들어 하실 때 물을 가져다 드렸더니 고맙네, 우리 딸 같아라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도연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그래, 뿌듯하겠네.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평소보다 훨씬 기분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집에 왔어요. 병원 쪽 거래처 담당으로 발령받았어. 이번 기회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뻤죠.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연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다시 예전처럼 제 일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병원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도연은 오히려 제 일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거든요. 정아야, 혹시 너 일하는 병원이 어디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인지는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궁금해해요? 혹시 내가 담당하는 병원이면 곤란해서. 결국 저는 대학병원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도연은 잠깐 생각하더니 다행히 우리 회사 거래처는 아니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서글펐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 남편 회사와 관계없다는 게 다행이라고 표현하다니.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피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다시 떠올렸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과연 도연의 사랑이 진짜였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를 했어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그래, 뿌듯하겠네.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아내가 정말 착하네, 고생한다, 이런 말이라도 해주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제가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신념을 지켜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평소보다 훨씬 기분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집에 왔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쪽 거래처 담당으로 발령받았어. 이번 기회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기뻐했죠.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연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다시 예전처럼 제 일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병원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도연은 오히려 제 일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거든요. 혹시 제가 일하는 병원과 관련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정아야, 혹시 너 일하는 병원이 어디야? 어느 날 갑자기 도연이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인지는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버지 병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왜 갑자기 궁금해해요? 제가 되묻자 도연은 혹시 내가 담당하는 병원이면 곤란해서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곤란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결국 저는 대학병원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잠깐 생각하더니 다행히 우리 회사 거래처는 아니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서글펐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 남편 회사와 관계없다는 게 다행이라고 표현하다니.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피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다시 떠올렸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과연 도연의 사랑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건부 사랑이었던 걸까요? 도연이 병원 관련 업무를 맡게 된 후 첫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도연의 표정이 묘하게 들떠 보였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 도연이 넥타이를 풀면서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누구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최근 들어 서로 대화가 줄어서 그냥 그래요? 라고만 답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혼자서도 신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제약회사 영업팀 차장인데 정말 능력 있어 보이더라. 하나 씨라고 서울대 MBA 출신이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경고음이 울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도연이 다른 여자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그것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하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업무상 만나신 건가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도연은 물론이지 뭘 그런 걸 물어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방어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도연은 자주 하나 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차장이 그러는데 말이야. 오늘 하나 씨와 미팅이 있어서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파트너니까 자주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하나 씨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 목소리 톤, 심지어 자세까지도 평소와 달랐거든요. 2주째 되던 날 도연이 평소보다 한참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도 났고요. 하나 차장과 회식이 있었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어린데도 사업에 대한 통찰력이 남다르더라. 저는 그때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회식이니까 당연히 늦을 수 있고 능력 있는 동료를 칭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도연의 변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하나 차장 말로는 내가 정말 발전 가능성이 큰 사람이래. 지금 회사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더라고. 도연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남편이 인정받는다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다른 여자에게서 듣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도연을 응원하지 않았나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도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옷차림부터 달라졌거든요. 평소에는 그저 그런 양복을 입고 다니던 도연이 갑자기 브랜드 셔츠를 사기 시작했어요. 향수도 새로 샀고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죠. 요즘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다더라. 하나 차장 말로는 성공하려면 외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해. 또 하나씩 이야기였어요. 저는 점점 그 이름을 듣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업무상 만나는 사이인데 제가 질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차장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해서. 토요일에 미팅이라니 그것도 둘이서만요? 저는 처음으로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했어요.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해요? 도연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주말에도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나 차장이 그러더라고 답했어요. 역시나 하나씩 이야기였죠. 그날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도연이 나간 후 저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그의 정장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2인분 식사 금액이 20만 원이 넘었어요. 도연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더 놀라운 건 결제 시간이었어요. 평일 점심시간이 아니라 저녁 8시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집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변화, 잦아진 야근, 하나 씨에 대한 과도한 관심, 그리고 저에 대한 점점 더 차가워지는 태도까지.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연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아예 집에 전화해서 하나 차장과 늦게까지 일해야 하니까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런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은 제가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도연과 한 여자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멀리서였지만 분명히 도연이었어요. 그 여자는 키가 크고 세련된 옷차림의 여성이었는데 아마 하나 씨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고 심지어 웃음까지 나누고 있었어요. 도연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 돌아온 도연에게 오늘 일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힘들었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자료 정리했거든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도연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연과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할지. 하지만 결국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섣불리 추궁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도연이 갑자기 정아야, 우리 이혼하자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황해서 물어봤는데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추구하는 게 다르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애원하듯이 물어봤지만 도연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맞지 않는 거야. 나는 더 발전하고 싶은데 너는 계속 그 자리에 있고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도연이 말하는 발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지를요. 하나 씨가 도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됐어요. 하나 씨 때문인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도연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하나 차장은 업무상 만나는 사이야. 그런 식으로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도연의 표정, 반응, 모든 게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연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골칫거리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정말 이혼하고 싶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도연이 마음을 바꿀까 해서요. 하지만 도연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응,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뭔가 결정적인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회복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끝이 났구나 싶었어요. 알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도연은 제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나 봐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도연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쳐야 할 대상으로서요. 그리고 놀랍게도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이혼 이야기를 꺼낸 후 더욱 대담해졌어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고 들어와도 저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했죠. 그런 도연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도연이 맞나 싶었어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진짜 사랑은 시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 시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도연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건지 아니면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스케줄, 행동 패턴, 심지어 휴대폰 사용 습관까지도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하나 씨와 만나는 건 단순한 업무 미팅이 아니었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고 비싼 선물을 주고받고 심지어 함께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증거가 도연의 부주의함 때문에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도연이 하나 씨로부터 뭔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갑자기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고 카드 사용 내역도 평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분명히 본인 돈이 아닌 다른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진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도연이 하나 씨로부터 뇌물 같은 걸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만나는 장소를 확인하고 금전거래 내역까지 파악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하나 씨로부터 돈을 받고 병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 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확인하고서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도연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까 해서요. 하지만 도연은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어요. 빨리 이혼 서류 써.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거든. 도연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섰어요.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거든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연은 무슨 조건? 이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헤어져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사회차 마이너스 배신의 첫걸음. 도연이 이혼 이야기를 꺼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저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묘하게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도연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하나 차장이 나한테 정말 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 병원 쪽 정보만 좀 알려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병원 쪽 정보라니 설마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이 제 예상을 확인해 줬어요. 너 병원에서 일하면서 뭔가 특별한 정보 같은 거 들은 적 없어? 새로운 의료 장비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과가 확장된다든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도연이 정말로 저를 정보원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제 일을 그렇게 무시하고 창피해하더니 이제는 그 일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도연은 그냥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그 순간 도연이 얼마나 변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특별한 정보는 없어요. 저는 그냥 청소만 하는 걸요. 저는 일단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연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 씨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주의 깊게 도연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개인정보를 뒤지고 있었더라고요. 제 가방에서 병원 출입증을 꺼내서 사진을 찍은 흔적도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도연이 제 일과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느 시간에 어떤 구역을 청소하는지, 어떤 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지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몰래 따라다니면서 관찰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본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정아야, 너한테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병원에서 일하면서 들은 이야기들 중에 괜찮은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그러면 우리도 좀 여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 차장이 병원 관련 투자를 하는데 내부 정보가 있으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우리에게도 수수료를 준다고 하고. 그 순간 저는 도연이 완전히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라니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였어요. 그런데 도연은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도연은 별거 아니야. 다들 하는 일이라고 하나 차장이 그러더라고 대답했어요. 다들 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런 건 못하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도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도연은 제 대답에 실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정아야, 넌 너무 순진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슬펐어요. 도연이 저를 순진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순진한 건 도연 자신이었어요. 하나 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불법적인 일에 발을 담그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도연의 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새로운 장비 들어온다는 소식은 없고? 없어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대화 중에 특별한 얘기는 안 나왔어? 그런 대화는 잘 안 들어요. 저는 계속 시치미를 떼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구체적인 질문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재활의학과에서 새로운 치료 장비 도입한다는 얘기 들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도연이 이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아마 하나 씨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서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였죠. 실제로 재활의학과에서는 새로운 로봇 재활치료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극비사항이었거든요. 저는 우연히 과장님들이 회의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어요. 몰라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제 반응을 보고 뭔가를 확신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마 하나 씨와 통화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정아야, 어제는 내가 너무 다그쳤나? 미안해.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까지 사다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도연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에게 잘 보이려는 거였죠. 오늘은 병원에서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봐. 혹시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고요? 정말 웃기는 말이었어요. 도연은 이미 하나 씨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저에게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도연의 계획에 맞춰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도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알겠어요. 주의 깊게 살펴볼게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도연은 정말 기뻐했어요. 마치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도연에게 조금씩 가짜 정보를 흘려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오늘 간호사들이 새로운 장비 얘기를 하던데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도연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바로 하나 씨에게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연이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누구인지 밝힐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연이 이렇게 계속 불법적인 일에 빠져든다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였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도연은 더욱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아야, 혹시 병원장실 근처를 청소할 때 중요한 서류나 대화를 본 적 있어? 병원장실이라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도연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병원장실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잘 안 가게 돼요. 그래도 가끔은 가잖아. 그때 뭔가 특별한 건 없었어?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도연이 저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다니. 그것도 제가 일하는 곳, 아버지의 병원에서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였거든요. 도연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배신, 하나 씨와의 불륜,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시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도연과 하나 씨가 병원과 관련된 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병원장과의 미팅을 잡았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들은 병원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정아야,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이번 기회를 잡으면 아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도연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내일 도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다만 도연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요. 그래요? 잘 되길 바랄게요. 도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연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면서 충격적인 변화를 목격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제 남편이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도연의 금전 감각이었어요. 평소 가계부까지 꼼꼼히 적던 도연이 갑자기 돈 쓰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졌어요. 비싼 양복을 몇 벌씩 사오고 명품 시계까지 차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요즘 돈 쓰는 게 많아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어라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저는 도연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봤어요. 보너스 같은 건 없었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난 걸까요? 답은 뻔했어요. 하나 씨로부터 받은 돈이었겠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도연의 태도 변화였어요. 저에 대한 냉대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예전에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밥 차려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배 안 고파라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혹은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청소복을 빨고 있는데 도연이 지나가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중얼거리더라고요. 무엇이 지긋지긋한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일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였죠. 그런 도연을 보면서 저는 정말 서글펐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우리 아내가 정말 열심히 산다며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각성도 됐어요. 이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도연의 변화는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하지 않고 저녁에 들어와도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조차 없었어요. 마치 저와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행동했죠. 더 놀라운 건 도연이 제 앞에서 하나 씨와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른 방에서 통화했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대놓고 통화하더라고요. 하나야, 내일 미팅 준비는 다 됐어? 응, 나도 기대돼. 이번에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그런 대화를 제 앞에서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식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마치 나에게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났어요. 제가 어디서 잤어요? 라고 물으면 회사에서 야근했어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오랫동안요. 샤워하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와서 콧노래를 부르다니. 그런 도연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보다는 실망감이 컸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도연이 맞나 싶었거든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착각했던 걸까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도연이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택배가 왔는데 제 이름으로 온 고급 선물 세트였어요. 발신인은 하나씨였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 도연은 그거 내가 하나 차장 명의로 보낸 거야. 내 이름을 빌린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이름을 사용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연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단순한 불륜이나 배신을 넘어서 이제는 제 정체성까지 이용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도연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집에 와서 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확인했는데 도연이 제 가방과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더 많은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건 없었죠. 제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모두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으니까요. 그런 도연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구나. 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신뢰도 없이 오직 이용 가치로만 저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드디어 본심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정아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 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거야. 너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어. 우리가 함께 갈 수는 없는 길이야. 더 높은 곳이라고요?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더 높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도연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혼하자.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라고요? 도연만을 위해서겠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헤어져요. 도연은 제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나 봐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래, 그게 좋겠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드디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도연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그날이 기대되기도 했고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도연은 정말 극성이었어요. 하나 씨와 함께 병원장과의 미팅을 위해 온갖 준비를 다 했거든요. 비싼 양복도 새로 맞췄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밤새워 만들었어요. 이번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도연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맞아요. 인생을 바꿀 기회겠죠. 다만 도연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말이에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도연은 아침 일찍부터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날이라며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잘 다녀와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연은 응,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도연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말이에요. 저는 도연이 나간 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평소 입던 청소복이 아니라 정장으로요. 오늘은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날이니까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참고 견뎠구나.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이에요. 도연은 곧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도연이 이혼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도연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도연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결혼 후 공동으로 관리하던 계좌가 있었는데 도연이 제 몰래 큰 금액을 인출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도연의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모르게 비밀 계좌를 만들어서 거액을 입금받고 있더라고요. 입금자는 당연히 하나 씨가 다니는 제약회사였어요. 명목은 컨설팅 수수료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부정보 제공 대가였죠. 그 증거를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도연의 변화가 단순히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확인한 건 도연과 하나 씨의 만남 장소와 빈도였어요. 도연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거든요. 매번 고급 호텔 라운지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결제되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호텔 객실 대금까지 결제된 기록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도연과 하나 씨는 단순한 업무 파트너가 아니라 불륜 관계였던 거죠. 세 번째로는 도연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도연이 집에서 하나 씨와 통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거든요. 그 통화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단순히 사업 파트너나 불륜 관계를 넘어서 저를 완전히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정아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맞아. 특히 신규 장비 도입이나 인사 이동 같은 정보는 정말 중요해. 그 여자는 너무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 계속 이용하자. 그들이 저를 그 여자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지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번째로는 하나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능력 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병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있었어요. 도연만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 씨의 과거를 조사해 보니 이미 몇 번의 전과가 있었어요.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가 조용히 해고된 경력이 있더라고요. 도연은 그런 여자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거였어요. 다섯 번째로는 도연이 제공한 내부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들은 정보들을 도연에게 흘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정보들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본 거예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하나 씨는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제약회사들에게도 정보를 팔고 있었어요. 완전한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이었죠. 이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도연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발을 담그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연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 씨의 말만 믿고 있었거든요. 정말 순진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탐욕에 눈이 멀었다고 할까요? 한 달 정도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보고드렸어요. 아버지, 도연이 생각보다 훨씬 깊이 빠져 있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시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구나. 하지만 정아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로 도연을 완전히 파멸시켜야 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건지. 하지만 결국 마음을 굳혔어요. 네, 아버지. 도연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요. 그 대화를 나눈 다음 날, 도연이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정아야,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병원에서 들은 정보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알려줄래? 그러면 이혼 조건도 내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어. 이혼 조건을 미끼로 저에게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다니. 저는 그 순간 도연에 대한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무슨 정보요? 병원장이 누군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영 계획 같은 거 말이야. 정말 중요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도연과 하나 씨가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거래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바로 저희 아버지, 즉 병원장과의 거래였던 거죠. 알겠어요. 알아봐 드릴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도연이 원하는 병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되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끝내는 거였죠. 그날 밤 아버지와 최종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 도연과 하나가 병원장과의 미팅을 원한다고 하네요. 그래, 그럼 그 미팅을 성사시켜 주자꾸나. 다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야.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도연과 하나 씨에게는 병원장과의 미팅 기회를 주되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거였어요. 미팅 날짜가 정해진 후 도연은 정말 들뜨기 시작했어요. 매일 거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고 비싼 양복도 새로 맞췄어요. 하나 씨와 통화하며 성공을 확신하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이번 기회를 잡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도연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동의했어요. 맞아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다만 도연이 상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말이에요. 미팅 전날 밤 도연은 흥분해서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어요. 정말 열심히였죠. 정아야,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 도연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것도 끝까지 저를 속이면서 말이에요. 별 말씀을요. 잘 되길 바라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잘 되길 바랐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도연은 아침 일찍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저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청소복이 아니라 정장으로요. 이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왔으니까요. 미팅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정장을 따로 준비해 두었어요. 오후에 있을 운명의 미팅을 위해서요. 도연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샤워를 하고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헤어젤까지 바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도 들렸어요.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다만 도연이 상상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죠. 도연이 집을 나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아야, 오늘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고맙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저를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잘 되길 바라요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평소와 같이 청소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오후 미팅에 가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쯤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아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오후 3시에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2시 30분까지는 준비를 마쳐라.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긴장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디어 밝힐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 시쯤 되어서 저는 병원 내 탈의실로 향했어요. 청소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정장 슈트와 하이힐,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평소의 청소원 윤정이 아니라 대학병원 운영본부장 윤정의 모습이었어요. 화장을 다시 하고 명함을 챙기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도연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픔도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2시 30분, 저는 대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도연과 하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기대에 찬 모습이었어요. 오늘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하나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신만만한 어조였어요. 도연도 그러게 이 병원 규모를 보니 정말 큰 거래가 가능할 것 같아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3시 정각,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연과 하나 씨는 병원장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들어온 것은 저였죠. 도연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정아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옷은? 하나 씨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도연의 아내가 이런 곳에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으며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운영본부장 윤정입니다.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는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하나 씨는 명함을 보고 또 저를 보고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 병원 이사장이 제 아버지시죠. 저는 차분하게 덧붙였어요. 그 순간 도연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하나 씨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두 분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내부 정보 거래, 뇌물 수수, 그리고 불륜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파일을 열자 그동안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통화 녹음 파일, 금전거래 내역, 호텔 영수증,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 사진까지.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아야, 이게 다 무슨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도연 씨, 아니 이제는 거리를 두고 얘기하죠. 당신이 저를 그 여자라고 부르며 이용해온 지난 몇 개월을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의 통화가 녹음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 씨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깐, 그럼 당신이 정말 이 병원. 네, 제가 이 병원의 차기 경영자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병원장의 딸이기도 하고요. 저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가리켰어요. 하나 씨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럼 그동안 네,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에요. 저는 파일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서류들은 검찰에 이미 제출된 상태예요. 두 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 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로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아야, 너는 대체... 저는 처음부터 윤정이었어요. 다만 당신이 제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제가 청소 일을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자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검찰 수사관이 도연과 하나 씨에게 영장을 보여주며 체포 절차를 시작했어요. 하나 씨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도연은 모든 의욕을 잃은 채 순순히 따라 나섰어요. 회의실을 나가기 전에 도연이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정아야. 나는 정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나고 회의실에 혼자 남은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어요.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마침내 막을 내린 거였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보여줄 차례였어요. 도연과 하나 씨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간 후 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회의실로 들어오셨어요. 수고 많았구나, 정아야.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끝났다. 내가 정말 잘 해냈어.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거래처 담당자,
병원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도연과 하나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되는 걸 보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실렸어요. 두 사람이 몇 개월에 걸쳐 내부 정보를 거래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피해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범행이 빨리 밝혀질 수 있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법정에서 도연을 다시 보는 순간 참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초라한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불과 몇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제가 증언석에 서자 도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후회도, 절망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준비한 증언을 했어요. 피고인은 결혼 생활 중 저를 속이고 불법적인 정보 거래에 이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고, 동시에 제3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해자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대학병원 이사장의 딸입니다. 결혼 당시 아버지의 권유로 신분을 숨기고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하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도연은 업무상 배임과 정보 유출 혐의로 징역 2년, 하나 씨는 뇌물공여와 공동정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법정을 나서는 길에 도연이 저를 불렀어요. 정아야, 잠깐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그 대신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혼 절차는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거의 없었어요. 도연의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됐고 남은 건 전세 보증금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것도 다 포기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사건이 정리된 후 저는 본격적으로 병원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환자들의 불편사항이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환경미화팀 직원들과의 관계는 특별했어요.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은 제 정체를 알고 나서도 여전히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윤정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며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죠. 본부장님, 그때 청소하시던 모습이 정말 열심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이 났거든요. 김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정식으로 병원 운영 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전체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이 병원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게 됐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올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우연히 도연의 소식을 들었어요.
출소한 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씨는 아직 복역 중이라고 했고요. 처음에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것도 도연이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어느 날 병원을 순회하던 중 응급실에서 한 가족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응급처치를 받고 계시는데 손자가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예전에 청소하면서 만났던 환자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를요. 단순히 병원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나와서 여러 부서를 둘러봅니다. 때로는 환경미화팀과 함께 청소를 하기도 해요. 직원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본부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네요. 네, 이 일이 좋아서요. 함께해서 더 의미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야 진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거든요. 도연과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후회는 없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나 지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언젠가 그런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의 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 일을 할 때도 지금 경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거였어요. 오늘도 저는 병원을 둘러보며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병원의 모습입니다.